내가 동영상은 요번에 처음 써갖고 조금 어색하긴 한데 잘 보면 돼. 자, 그래서 연속함수 성질하기 전에 먼저 연속에 대해서 너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우리가 함수에서 연속이란 것은 뭐를 보고 연속이라고 해? 함수가 어떨 때 연속이라 그래? 그치? 끊어져 있지 않고 이어져 있는 걸 연속이라 하는데, 그래서 그냥 그래프를 보고 너희가 연속이냐 아니냐는 되게 판단하기 쉬울 거야.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에서 끊어진 부분이 보이면 이 함수는 여기가 만약에 a라면 x가 a일 때 뭐 연속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하면 되겠지.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식을 보고도 그 함수가 연속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 자, 식으로 쓰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근데 a의 왼쪽에서 a로 갈 때. 자, 이걸 우리가 무슨 극한이라고 부르지? 어떤 부분의 왼쪽에서. 그렇지, 좌극한이라고 부르지. 이 좌극한 값이랑 a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 자, 이걸 우극한이라고 부르지. 얘들 둘이가 서로 같고 요게 같을 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극한 값이 존재한다 그래. 그래서 한 번에 쓰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이렇게. 자, 이거랑 그 함수 fx의 x자리에 a를 대입한 함수값, 얘가 서로 같으면 우리는 연속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너희가 물 호수 생각해봐. 호수. 그러니까 호수가 끊어져 있으면 중간에 물이 셀 거 아니야. 근데 왼쪽 끝이랑 오른쪽 끝이 이어져 있어야 되고, 그냥 얘들 둘만 이어져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를 좀 이렇게 마개 같은 걸로 딱 잡아놔야겠지. 그래서 그거 세 개가 같아야만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예로 그린 요 그림 같은 경우는 A에서 좌극한 값은 요쯤이야. 극한 값을 판단할 땐 그래프의 높이를 봐야 돼. 높이. 우극한은 여기. 그리고 내가 점을 여기 찍어놨지. 지금 함수값은 여기라는 뜻이야. 그러면 지금 우극한이랑 함수값은 같은데 좌극한이 다르지. 그럼 얘는 A에서 이제 연속이 아닌 거지.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돼. 자, 한 개만 더 해보자. 자, gx라는 함수 그래프고, 자, 여기가 x가 b인 부분이라고 할게. 자, 얘는 x가 b일 때 연속인 함수야, 불연속인 함수야? 불연속이지. 왜 불연속일까? 그렇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좌극한이랑 우극한은 서로 같아. 그래서 극한 값은 존재해. 근데 함수 값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 x가 b일 때 좌우극한이 같아서 극한 값은 존재하지만 함수 값과 달라서 이제 연속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연속이냐 아니냐를 구분을 해주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연속 함수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 말하는 어떤 특정 구간이나 특정 부분에서 연속이면 연속 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연속 함수의 성질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 함수가 어떤 부분에서 연속이래.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어져 있다는 뜻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자동으로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 함수 식에다가 어떤 숫자가 곱해진 새로운 함수, 그 함수도 그 부분에서 연속이야. 굳이 다시 한번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조사를 안 하더라도 fx가 얻은 부분에서 연속이면 거기에다 어떤 숫자가 곱해진 새로운 함수도 자동으로 연속이다. 너희가 받아들여주면 돼. 자, 그리고 fx, gx가 어떤 특정 부분에서 연속이야. 근데 그 두 식을 더해서 만든 새로운 함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a에서 연속일까? 원래는 새로운 식을 구해준 후에 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확인을 해서 같다면 연속이다 라고 해야 되지만 연속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확인 안 해도 얘는 바로 연속이다 할 수 있는 거야. 각각이 특정 부분에서 A에서 연속이라면 그 둘을 더해서 만든 새로운 함수 또는 빼서 만든 새로운 함수도 자동으로 연속임을 너희가 알면 되겠다. 자, 나머지 마찬가지야. 곱해서 만들어진 함수 또는 나눠서 만들어진 새로운 함수도 연속이 되는 거지. 근데 나눌 땐 주의해야 될 점은 반드시 분모에서 그 함수 값이 0이면 안 된다. 요것만 주의해 주면 돼. 그래서 연속함수의 성질은 크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야. 앞쪽에 오히려 연속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고 어려울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뒤에 이따 문제 보면서 우리가 성질 한번 이용해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최대 최소의 정리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자, 한번 확인해 보자. 어떤 함수 fx가 특정 구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면, 그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자, 요 그림 한번 볼게. 또 기능 한번 써봐야겠다. 자,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는데 지금 A에서 B까지만 잘라서 그 부분만 그림을 표현을 해 놓은 거야. 지금 그림을 보면 끊어져 있지 않고 이어져 있다는 것이 너희가 보이지?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닫힌 구간이기 때문에 닫힌 구간은 그 구간의 끝도 이제 포함하는 구간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가장 낮은, 이 그래프의 가장 낮은 부분과 가장 높은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야. 무조건. 자, 언제 가장 낮냐? 너희가 보면 알겠지만 이게 만약에 산이라고 치면 여기가 지금 제일 낮잖아. 그러면 x가 c일 때 가장 낮구나. x가 c일 때 가장 낮다. 그 낮은 높이는 얼마냐? c를 이 함수에 대입한 결과인 fc. 이게 가장 낮은 높이가 되겠지. 그래서 x가 c일 때 fc라는 최소값을 갖는다. 자, 그럼 그림을 보고 대답해보자. 자, 민지야, 가장 높은 부분은 x가 얼마일 때 지금 그래프가 가장 높이 있어? 그치, b. 그래서 우리는 x가 b일 때, 자, 그 높이를 대답을 해주면 돼. 자, 동준아, b일 때의 높이는 우리가 뭐라 대답해주면 돼? 그치, b를 이 함수에 대입한 결과. 실제 문제에서 너희가 숫자를 실제로 식에 대입해서 그 계산한 답을 적어주면 되는데, 어쨌든 넣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갖는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이제 참이다, 이것이 맞는 말이다 라는 것이 이제 최대 최소의 정리인데, 잠깐만. 자, 그렇다면 연속이 아니라면 최대값, 최소값을 안 가질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 그럼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이렇게 생긴 fx 그래프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A에서부터 B 요 사이 구간에서만 한번 확인을 해볼 거야. 자, 그러면 A에서 B 사이에 있는 그래프만 봤을 때 너희가 가장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어딘지, 그리고 그때의 높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 얘 같은 경우 눈으로 봤을 때 여기가 제일 높아 보여. 하지만 여기가 지금 비어 있잖아. 그래서 쌤, 여기가 비어 있으면 얘 바로 왼쪽이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뜻이야. 바로 왼쪽이 얼마인데 우리가 숫자의 바로 왼쪽을 얘기를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값이 없는 게 되는 거야. 최대값이 없다. 요 부분 좀 이해 힘들 수도 있는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민정이 괜찮아? 자, 그리고 지금 내가 그린 그림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부분, 최소값도 없는 거지. 눈으로 봤을 때 요 사이 구간에서는 여기가 제일 낮아 보이는데 실제로 여기는 비어 있게 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가 x가 c인 부분이고 그때의 그 그래프의 높이는 fc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x에 c를 대입할 수 없다는 뜻이야, 이 함수는. 왜냐하면 비어 있잖아, 그래프가. 그래서 여기가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아까처럼 x가 c일 때 최소값 fc를 갖는다 라고 하겠지만, 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쌤, 그러면 여기 바로 왼쪽이 제일 낮은 부분 아닐까요? 근데 이거를 조금 확대해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여기가 C인 거고.
내가 그린 그림에서는 C 바로 옆이라는 부분이 존재해. 근데 실제로 이렇게 표현된 것은 C를 향해 끝없이 가까워지자면 C 딱 그 부분만 비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바로 옆에 걸 우리가 대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도 최소값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다. 자,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연속이 아니다. 어떤 특정 구간에서 끊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최대 최소가 없다란 건 아니야. 내가 예를 들은 건 없는 경우고.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 같은 경우면, 자, 이 그래프 분명히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 아니야. 불연속이거든. 근데 너희는 요 사이 구간에서 가장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을 찾을 수가 있을 거야. 여기 제일 높잖아. 여기가 만약에 x가 1이라고 치면 x가 1일 때 그 값은 뭐 f1 가장 높고, 그 다음 여기가 만약에 x가 2라고 치면 이 구간 내에서 x가 2일 때 그 값은 f2로 가장 낮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연속이 아니라고 해서 최대 최소가 없다, 이건 아니지만 연속이 아니면 최대 최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최대만 있고 최소는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연속이라면 반드시 최대 최소가 있다라는 것이 최대 최소의 정리다. 동주이 잠 오지? 잠 조금씩 깨야 돼. 자, 그래서 뒤에 문제 보면 이제 최대 최소값 찾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그거는 크게 어렵지 않고 중학교 때 했던 개념들이니까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사이값 정리, 이것이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어떤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자, 조건 중요하지, 연속. 그리고 그 구간의 끝부분, a랑 b에서의 함수 그래프, 그러니까 함수 값이 다르다라는 것은 그래프의 높이가 다르다는 뜻이야. 자, 그때 FA와 FB 사이의 어떤 임의값 K에 대해서 FC는 K인 그런 C가 열린 구간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글로 보면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그림으로 잘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일단 그래프는 안 그릴 거야. 근데 지금 이 조건에 맞는 그래프가 있다라고 생각하자. 연속인, 끊어지지 않은 그래프야. 그래서 이 특정 구간 내에서 x가 a일 때는 높이가 fa, 요 정도 되는 그래프. 그러니까 그림은 모르지만 요 부분은 지나는 그래프야. 지금 사실은 있는 건데 이제 투명해서 너희가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x가 b일 때는 높이가 한 이 정도 되는 fb인 그런 그래프가 있다. 자, 그리고 얘는 요 구간 내에서는 끊어진 부분이 없어. 연속이야. 자, 그럼 이제 한번 설정을 해보죠.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FA와 FB 사이의 임의 값 K, FA와 FB 사이의 어떤 임의 값 K, 그러니까 K를 한 이 정도 값이라고 생각을 할게. K. 자, 이 K에 대해서 FC가 K가 되는, 자, 이 의미는 X에 C를 대입했을 때 K가 나온다는 뜻이야. 근데 어디에 있는 K? A와 B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이어져 있다면 이 함수식에 대해서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지. 뭐가? 어떤 C가 존재한다는 거야. 대입했을 때 이 K를 나오게 하는 그런 C가 존재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쉽게 말하면, 자, 다시 지워볼게. 자, 내가 지금 너희 보고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만약에 그림 그려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지지만 않게 뭐 직선으로 그려도 되고 뭐 왔다 갔다 곡선으로 그려도 되고 뭐 자유롭게 그려봐. 근데 이 K라는 요 라인, 요 사이에서 요 라인, 요 부분 안 지나게 한번 얘들 둘이 이어봐라. 그럼 너희 이을 수 있겠니? 여기서 여기를 끊어지지 않고 가려면 무조건 요 부분을 한번 지나야겠지. 선생님 저 이래 가면 되잖아요. 이건 이제 끊어지는 거잖아요. 연속이라는 가정이 이제 벗어나는 거지. 그러면 뭐 직선이든 또는 뭐 나는 이렇게 갈래요. 이렇게 가든
이 K라는 부분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어디서? A랑 B 사이에서 무조건 한 번 이상은 지나야 돼. 지금 내가 그린 요 그림은 A랑 B 사이에 그 값이 3개나 존재해. 대입했을 때 K가 나오도록 하는 그 값이 지금 3개나 존재하지. 이게 이제 사이값 정리야. 특정 구간 내에서 그 구간의 끝을 대입한 함수 값들, 그 사이에 어떤 특정 임의 숫자 K를 잡았을 때 이 그래프는 이 부분을 지나지 않고는 연속이 될 수 없다는 뜻이야. 연속이려면 무조건 여기를 한 번 이상은 지나야 된다. 그래서 대입했을 때 그 값 K가 나오는 그런 C가 이 구간 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동준아, 물 먹고 와도 돼. 잠오면. 동준아, 네가 한 번 더 하자 했잖아. 네가 한 번 더 하자 했잖아. 자, 잠 좀 깨고. 그럼 민지는 요번에 와서 동준이 알게 된 거야? 어떻게 금방 친해져? 친해진 건 아닌가? 낙서? 무슨 낙서인데? 왜 누가 낙서한 거야? 민지가? 많이 그렸죠. 응? 많이 그렸죠. 그림을 서로가 서로를? 이상한 거. 그냥 친해지면 좋지. 내가 작년 11월까지인가 필탑에 있다가 필탑이라고 이제 전에 학원이 있는데 그때 민지가 다녔던, 그래서 나도 민지 잘 알거든. 거기 있다가 11월에 이제 다른 학원을 갔어. 거기서 한 4일 전까지 있었지. 그러다 이제 다시 왔는데 원장님께서 새롭게 한다고 좀 같이 해보자 그래서 이제 오게 됐는데 좋은 거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오랜만에 민지도 보고. 그러니까 나도 이걸로는 수업을 처음 해보는데 이건 되게 편한 것 같아. 전에는 다 쓰면서 해갖고 조금 불편한 게 있었고. 나 글씨를 잘 쓰는 줄 알았는데 칠판에 쓰는 글씨는 좀 못 써. 그래서 글씨를 쓰기가 싫은데 얘는 그래도 글씨가 딱 예쁘게 나오잖아. 어제도 하루 종일 글씨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내가 그전에는 수업을 여기 까만 칠판이 아니고 화이트보드 있잖아. 글로 해갖고 그거는 그나마 좀 하는데 얘는 뭔가 힘들어. 연습하면 되겠지 뭐. 자, 그러면 필수예제 1번. 1번이 아니구나. 필수예제 6번이구나. 54쪽 넘어와서 우리 필수예제 6번 한번 보도록 하자. 어떤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문제를 같이 풀어봄으로써 이해가 더 잘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고. 이거 너무 좋지 않아? 옛날엔 다 썼다 진짜. 그렇지. 그건 나 레이저 있는 건 조금 전에 알았어. 레이저가 돼. 그냥 멀리서 가기 귀찮잖아. 가다가 또 여기 그림자 생기면 가리니까. 어떻게 알았냐면 어제부터 수업은 했는데 몰랐어. 근데 아까 다른 원장님, 부원장님 수업하신 거 보는데 저 동영상에 레이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여기서 쏘더라고. 내가 근데 여기서 안 눌러본 버튼이 요건데 이거겠지 하고 눌러봤는데 딱 나와. 그래서 알아냈지. 너희 뭔가 발견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알아? 이게 모양도 변하면 좋을 텐데. 자, 두 함수 fx 이번에는 이제 식이 나오지. fx는 x제곱 빼기 3 2차 함수야. 그 다음 gx는 마찬가지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5. 자에 대해서 다음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구하시오. 너희 중3 때 2차 함수 배웠어. 2차 함수 배웠을 거야. 그래서 얘들이 대충 어떻게 생긴지 알아. 자, 2차 함수는 직선이야? 아니지.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하거나 이렇게 포물선이잖아. 근데 너희가 그때 배울 때 2차 함수에서 끊어져 있는 부분이 있었나?
그치? 우리가 뭐 끝까지 그리진 않아서 이렇게 그리고 뭐 그냥 축 찾고 꼭지점 찾고 뭐 말았지만 어쨌든 끊어져 있는 부분이 없거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일단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될 것이 얘들 둘이는 어떤 부분에서도 끊어져 있잖아. 그래서 연속이야. 얘들은 연속인 함수. 근데 어디서? 모든 구간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운 연속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쟤들 둘을 갖고 어떻게 만들어낸 함수들도 연속이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gx 연속이거든. 이차함수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3이라는 어떤 숫자를 곱했네. 자, 그럼 마이너스 3gx가 연속인지를 굳이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왜? 연속함수 성질에 의해서 그건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 연속이 내에다 숫자 곱해봤자 연속이야. 이건 받아들여주면 돼.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3gx까지 연속임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fx도 이차함수라서 우린 연속인 거 알고 있거든. 근데 이제 연속인 것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함수 식이 이제 1번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연속이 되는 거죠. 어디서? 모든 부분에서. 그러면 얘들 둘도 모든 부분에서. 구간을 이렇게 표현하자. 모든 구간이란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저 끝부터 저 끝까지 모듈이 연속이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2번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똑같겠지. 연속인에 둘이 곱해봤자 당연히 연속이지. 자, 3번 연속인에 나눴네. 얘도 모든 구간에서 연속인가? 어디? 분모가 그치, 0이 되는 부분. 그 부분만 빼고는 다 괜찮다는 뜻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 gx라는 애가 분모고 원래 나눌 때도 다 연속이면 연속인데 분모가 0 되는 부분, 얘가 0이 되는 부분은 제외시켜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알아봐야겠지. gx라는 식은 x제곱 빼기 4x 빼기 5 이런 식인데 얘가 0이 되는 부분은 도대체 x가 얼마일 때일까? 그치,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지. 그래서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자, 따라서 x가 얼마? 5 또는 마이너스 1일 때는 연속이 아니다. 그래서 3번은 적을 때 이것도 똑같이 얘들처럼 적으면 일단 저 왼쪽 끝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5 직전까지는 연속이야. 미안. 마이너스 1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제외시키고 마이너스 1 오른쪽부터 어디까지? 5까지. 5 직전까지. 그 다음 5는 또 제외시키고 연속 아니니까 5에서 저 끝까지니까 무한대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이거 귀찮으면 그냥 한글로 써도 돼. x가 이렇게 5가 아닌,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뭐 연속이다. 이렇게 한글로 써줘도 돼. 자, 그 다음 4번. 자, 4번도 지금 분수로 만들어진 함수인데 분자는 1이라는 상수함수. 이것도 당연히 끊어진 부분은 없어. 그리고 분모. 자, 분모가 0 되는 부분에선 또 연속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것만 구해주면 되거든. 자, 그럼 지금 fx는, 자, 요 식을 써보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3 빼기 gx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자, 얘가 0 되는 부분을 찾으면 돼. 거기 빼고 다 연속이야. 자, 그럼 전개하면서 x제곱은 없어지고 플러스 4x 마이너스 3 플러스 5가 되네. 지금 플러스 2가 되겠지. 자, 그럼 도대체 x가 얼마일 때? 4x는 마이너스 2, x는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 요때 연속이 아니란 거. 지금 4번은 어떻게 표현하면 돼? 우리 한글로 해보자 이번에는. 그래. 동전 요 구간으로 표현해보자. 그렇지. 부터 그렇지. 이때 연속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제외하고 그렇지. 이때 또 연속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 55쪽 넘어와서 최대치수의 정리 한번 보도록 하자.
가운데에서 있고. 자, 주어진 구간에서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1번.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사이 그래프를 그려보고 거기서 제일 높은 곳, 낮은 곳 찾으면 돼. 자, 근데 fx 몇 차 함수야? 그렇지. 2차는 끊어진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끊어진 부분이 없으니까 이 구간에서도 끊어진 부분이 없을 것이고, 그럼 우리는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특정 구간 내에서 연속인 함수는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자. 자, 그래프 너희가 그릴 수 있어야 돼. 근데 막 좌표 평면 그리고 막 정말 저 꼭지점 찾아서 정확히 그릴 필요는 없고 대충의 개형만 그려주면 돼. 자, 저거 2차 함수야. 포물선이거든. 위로 볼록할까 아래로 볼록할까? 그렇지. 위로지. 민지 똑똑한데? 자, 왜? 최고차 계수가 음수일 때는 우리가 위로 볼록하다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지. 헷갈리면 저게 양수일 땐 아래로 볼록이다. 양수일 땐 아래로 볼록. 양아치야. 그냥 이래 외워. 양수일 땐 아래로 볼록. 자, 그래서 음수이면 그냥 그렇게 외워. 야, 나도 얼마나 민망하겠니. 그냥 너희가 웃어줘야지. 자, 그래서 쟤는 음수니까 이제 위로 볼록한데, 근데 우리가 전체에서 볼 필요는 없고 지금 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만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뭘 찾아야 되냐면 2차 함수 그래프는 가운데 요 축을 기준으로 이제 대칭이 되거든. 그래서 여기가 x가 얼마인지를 먼저 찾을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될까? 꼭지점에 x좌표가 축의 방정식이 되는데 이것을 너희가 뭐 옛날에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이거 마이너스 묶어내고 x제곱 마이너스 2x 기억나? 그리고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뭔가 더하고 빼고 했었잖아. 자, 얘는 얼마를 더하고 빼줘야 돼? 그렇지, 1. 그래서 1을 더하고 빼서 앞에 거 3개가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지.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1은 여기 마이너스 곱해져서 밖으로 나가면 돼. 그래서 플러스 1이 되니까 플러스 4. 자, 그래서 fx의 꼭지점이 1,4가 돼. 다시 말하면 요 점선이 x가 1인 부분이란 뜻이야. 자, 그때 우리는 어디서 어디까지 볼 거냐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자, 마이너스 2라는 애는 1에서 왼쪽으로 한 3칸 정도 가 있는 그런 애가 마이너스 2겠지. 여기서 자, 2라는 애는 1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딱 가 있어. 조금 더 가까워. 마이너스 2보다는. 그래서 요 사이 부분만 이제 쳐다보자 이 말이고, 그럼 여기에서 너희는 가장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을 대답을 해주면 돼. 자, 민지야, x가 얼마일 때 가장 높아? 이 그래프는? 그렇지. 그러면 여기선 얼마일 때 가장 높냐를 물은 건 아니고 가장 높은 값을 물었으니까, 그럼 우리는 1일 때 제일 높구나. 그럼 1을 저 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돼. 근데 우린 뭐 꼭지점 찾다가 미리 구해놨지. 1,4. 그렇지. 그래서 얘는 최대값은 4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동준아, 가장 낮은 부분은 x가 얼마일 때? 그렇지, 마이너스 2일 때. 자, 그때의 값을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이건 우리가 대입해서 조금 계산을 하도록 하자. 자, x에 마이너스 2 넣어서 잘 계산해줘봐. 얼마가 나올까? 그렇지. 마이너스 2 넣어서 제곱하면 9인데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9. 4 더하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 그래프는 정확히 그릴 필요는 없고 적당한 것만 찾아주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요거는 너희가 이제 작년에 배웠던 유리함수가 돼. 유리함수, 분수함수. 자, 요 유리함수는 우리가 얘도 그래프를 간략히 그리고 나서 최대 최소 찾을 건데, 그래프 그릴 때 뭐부터 그려줘야 돼? 얘는. 그렇지. 그걸 그려서 이제 옮기긴 할 건데,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에서는 축
또는 꼭지점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이자 점이야. 근데 유리함수에서는 뭐가 그런 역할을 했지? 어떤 기준이 되는 뭐라고? 그렇지, 점근선. 그래서 유리함수 그래프는 점근선 찾으면 그래프 그리기 되게 쉬워. 자, 이거는 x축 y축 그려볼게. 자, 점근선 두 개 한번 말해보자. x 점근선부터. x는 얼마? 그렇지, 2가 되겠지. 자, 무슨 말이냐면 점근선이라는 것은 점점,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점점 다가가는 선이야. 그러니까 다가가기만 하지 절대로 될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너희가 x 점근선을 찾고 싶다. 그럼 식을 보고 x가 가질 수 없는 값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돼. 분수기 때문에 분모는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돼? 그치?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라는 말은 x는 뭐가 되면 안 된다? 2가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2가 이 그래프가 닿을 수 없는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럼 x는 2를 이제 그려보자. 그럼 x축에서 2 찾고 거기에 맞게 세로선 그어주면 돼. 자, 이렇게 x 점근선 찾았고 그 다음 y 점근선은 자, 이거 y로 바꿔서 표현해 보면 자, 이런 식인데 그럼 반대로 y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값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자,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분수는 이 분수의 값도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x에 얼마를 넣어야 이 분수 값이 0이 되겠니? 될 수가 없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쌤 2 넣으면 0 되잖아요. 그건 아니야. 0분의 2가 돼서 존재할 수 없는 수지. 걔가 0이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뭐 5분의 2 빼기 5분의 2 이러면 5분의 자 분자끼리 빼면 0 이렇게 돼서 우리가 0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분자가 0이어야만 그 분수는 0이 될 수 있는데 분자가 떡하니 2잖아. 그럼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얘가 0이 이 분수가 0이 될 수 없다는 말은 y는 뭐가 될 수 없다는 뜻이야. 그렇지, 0. 만약에 이 식이 뒤에 이런 식으로 더 붙어 있는 식이다. 그러면 얘가 0이 될 수 없다는 말은 y는 뭐가 될 수 없다? 그렇지, 2. 그래서 쉽게 말할 때는 그냥 요 뒤에 붙은 숫자가 y 점근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 근데 이 식 같은 경우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뒤에 0이 있다 치면 이제 y는 0. 요것이 y가 될 수 없는 값, 점근선이 되겠지. 이거 보라색으로 그릴게요.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y축에서 0을 찾고 거기서 가로 평행하게 그리면 y 점근선이 되겠다. 자, 그리고 요 분수함수는 기본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아까 2차 함수는 왜 포물선이었잖아. 분수함수는 뭐라고? 그렇지. 그걸 우리가 곡선 두 개라 그래서 쌍곡선이라 부르거든. 그래서 점근선을 기준으로 1, 3 또는 2, 4에 이제 쌍곡선이 그려지는데 그럼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져야 돼를 판단하는 것은 요 분자에 있는 요 숫자의 부호. 얘가 양수면 얘는 1, 4분면, 3, 4분면에 그려주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대충 그리면 돼.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을 보면 3에서 5 사이니까 자, x가 3일 때 여기부터 x가 5일 때 사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만 우리는 생각을 하겠다. 자, 그럼 민지야 x가 얼마일 때 가장 높아? 이 사이에서. 그렇지? 그러면 최대값은 x에 3 넣어주면 된다. 자, 민지야 계산하면 최대값이 얼마가 나와? 얼마? 2. 그렇지. 그 다음 최소값은? 자, 최소값은 x가 5일 때 가장 낮으니까 5를 저기 넣어주면 되겠지. 그럼 5 빼기 2하면 3이고 3분의 그치 3분의 2가 되겠지. 이렇게 찾아보면 돼. 자, 요것이 최대 최소 정리고 뭐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56쪽으로 넘어와서 자, 사이값 정리. 아까 그래도 제일 어려웠던 건데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자. 동준이는 문과야? 이과? 뭔가요? 이과. 그럼 지금 호산고는 2학기 때 수투를 하는 거야? 수투만? 너희는? 1학기 때 뭐였어? 아, 수원 1학기, 수투 2학기. 그럼 확통을 나중에 3학년 돼서?
내가 요 얼마 전까지 칠곡에 있었는데 거기 2학년도 수업을 했는데 문과 애들이 수원 수투를 1학기 때 같이 해. 그리고 2학기 때 수투를 하고 3학년 때 복습을 할 건가 봐. 그러니까 이과랑 차이가 없었어 1학기 때. 이과 애들이랑 시험도 똑같이 치고 이래갖고 문과 애들은 좀 많이 좀 그랬지. 자, 필수예제 몇 번이야? 6번, 8번. 사이값 정리. 여기서 좀 위로 올라가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1은 0이 열린 구간 2에서 3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시오. 자, 사이값 정리 이용해서 푸는 건데 일단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을 너희가 함수 그래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좀 간단한 것부터 해볼게. 2x 더 간단하게 하자. x-5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어보자. 자, 이거 해가 뭐야? 너무 쉽지? 자, 근데 이거를 너희가 함수로 이제 생각을 해줘야 돼. 우리는 x 빼기 5라는 식에 대해서 얘를 fx로 잡을 거고, 자, 그러면 fx는 x 빼기 5라는 아주 간단한 1차 함수.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그려볼게. 자, 이것은 y절편이 마이너스 5고 기울기가 1인 대충 그리면 이런 함수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x 빼기 5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었는데 여기서 x 빼기 5는 0이 돼야 된다. 이 말은, 자, 함수식을 다시 써볼게. 자, 지금 주어진 방정식과 내가 y를 이용해서 쓴 이 함수식, 얘들 둘을 비교해봐. 조금 달라. 뭐가 다르지? 그냥 그림처럼 생각해봐.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의 차이가 뭐야? 0이 y. 그렇지. 0이 y로 바뀐 거 말고는 없어. 그러면 여기서 y 자리에 다시 0 넣어주면 이 방정식이 되는 거지. 풀면 답은 똑같이 나올 거고. 자, 근데 우리는 함수에서 생각했을 때 y에 0을 대입해서 구해지는 x는 우리가 뭐라 불러? 너희 함수에서 y에 0 대입해라. 그럼 우리 뭐 구하는 과정인 거야? y. 그렇지. 그러니까 함수에서 y가 0이라는 것은 y좌표가 0일 때 x좌표는 뭐냐? 이거 구하는 과정이거든. 잠깐 내가 y절편이라 했지. 미안. x절편. 잘못 말했다. 그러니까 y가 0일 때 x값이 뭐냐? 이것이 이제 x절편을 구하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x절편 대답해봐. x절편은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그 부분이야. 5가 되겠지. 자, 그럼 이제 결론. 자, 이거는 무조건 기억을 해줘야 돼. 적어놔도 괜찮고. 자, 방정식의 그는 함수에서의 그래프의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다. 오늘 글씨 왜 이렇게 잘 쓰지? 오늘 되게 잘 써져. 원래 어제까지, 어제도 아니고 조금 전까지 되게 못 썼거든. 그래서 오늘 왜 잘 쓰지? 신기하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말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 방정식의 근이 5야. 근데 얘를 함수로 보고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x축과의 교점. 이걸 좌표로 표현하면 5,0이거든. 교점의 x좌표가 5. 근이랑 같다는 거지, 이렇게. 네. 되게 중요한 말이야.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풀 건데 이 방정식이 2랑 3 사이에서 근을 가져야 돼. 예를 들면 2.5 이런 거.
2.5 저기 대입했더니 저 식의 값이 0이 됐어. 그럼 2.5가 이제 근이 되는 거잖아. 5 대입했더니 이 식의 값이 0이 됐어. 그래서 5가 근이 되지. 그러니까 꼭 2.5는 아니지만 2랑 3 사이에 너희가 숫자 되게 많잖아. 2.5도 있고 2.7도 있고 뭐 많을 거 아니야. 그런 녀석이 저 방정식의 근일 것 같아. 그걸 이제 보여봐라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우길 수는 없잖아. 이거 그건 맞는데요. 우길 수가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일 거냐면 쟤를 함수로 바꿔서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자, 이 식을 fx라고 치자. 3차 함수지. 자, 3차 함수는 너희가 아직 정확히 그리는 걸 아직 안 배웠어. 조금만 있으면 미분 들어가면 금방 배워. 쌤, 근데 쟤는 그래프로 함수라 쳐도 우리가 1차 함수처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해요? 그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사이값 정리라는 뜻이야. 자, 2랑 3 사이에서 근을 가짐을 보이고 싶다. 그럼 우리는 저 함수 그래프가 어떻다라는 것을 보이면 되냐면 얘가 2랑 3 사이에서 x축과 만나는 것을 보이면 돼. 만나는지 확인을 해주면 된다는 뜻이야. 맞잖아. 왜? 방정식에서의 근이랑 함수 그래프에서의 x축과의 교점 이게 똑같다며. 그러면 방정식에서 2랑 3 사이의 근을 가지는지 확인하는 거랑 걔를 함수로 봤을 때 세제곱이구나. 그 함수 그래프가 2랑 3 사이에서 x축과 만나는지 확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 자, 여기가 2라 치고 여기가 3이라 칠게. 자, 그래프는 우리 못 그려. 이제 집중. 그래프 못 그리지만 우리는 2랑 3을 여기 대입해서 얼마가 되는지는 알 수가 있어. 자, 동준아 2 대입해서 계산해보자. F는 얼마? 8 빼기 3. 자, 2를 대입했더니 3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그래프에서 무슨 의미가 되냐면 얘는 2, 3을 지난다라는 뜻이 돼. 이해돼? 그러면 x가 2일 때 y좌표는 3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래프를 정확히 못 그리지만 요 점을 지난다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다고. 자, 그 다음 민지. 이번엔 3을 대입해 볼 거야. F3.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아, 제곱이라고? 아, 맞네. 쏘리. 오, 집중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2 대입하면, 그럼 안 되네. 2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8이 되니까, 8 빼기 8, 0에서 1 더 빼니까 마이너스 1. 아, 그러면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 말이지. 자, 그러면 이번엔 오른쪽 끝인 3을 대입해 볼게. 민지야 3 넣어보자. 3의 세제곱 27 빼기 3의 제곱은 9니까 18을 빼주고 그 다음에 1을 더 빼야겠네. 그러면 27 빼기 18은 9 거기서 1을 더 빼면 8. 자, 그럼 이 말은 이 함수에 3을 넣었더니 8이 나온다는 말은 3,8을 지난다는 뜻이거든. 3,8. 자, 그러면 3,8을 지나야 돼. 자, 다른 쪽은 뭐 모르겠어. 뭐 또 대입하면 나오기야 하겠지만. 자, 근데 이것만 보여줘도 우리는 끝났다는 뜻이야. 왜? 자, 3차 함수니까 분명히 연속이란 말이야. 안 끊어져 있어. 근데 안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요 점과 요 점을 둘 다 지나면서 안 끊어지려면 2랑 3 사이에서 x축을 지날 수밖에 없겠지. 뭐 몇 번 지날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여기 안 끊어지고 한 붓 그리기 하려면 최소 한 번은 지나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그래프는 2랑 3 사이에서 x축이랑 만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인 거지. 그럼 다시 방정식으로 돌아오면 함수 그래프가 똑같은 식에 대한 함수 그래프가 2랑 3 사이에서 x축과 만난다라는 것은 같은 식에 대한 방정식이 2랑 3 사이에서 근을 가진다라는 말과 같은 게 되거든. 그래서 보이면 돼. 문제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너희한테 구간 주면서 근 구해라 나올 거야. 그러면
그 구간을 대입해서 구간을 대입한 결과들이 서로 부호가 다름을 보이면 돼. 그럼 그 사이에서 x축과 만난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다. 우리 몇 시에 시작했지? 6시. 아, 6시. 아직 20분 남았구나. 7시 10분까지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그 다른 책. 맞지? 짠. 너희 그 낙타 알아? 낙타? 동물? 사막에 있는 그 등에 혹 있는 거. 낙타의 엄마가 누군지 아나? 낙타의 엄마. 엄마요? 누구게? 뭐 당연히 낙타의 엄마는 낙타겠지. 근데 넌센스야. 낙타의 엄마. 맞춰도 안 좋고, 맞춰도 안 좋고. 응? 맞춰도 좋고, 맞춰도 안 좋고, 안 맞춰도 안 좋고. 뭐 생각해보자. 왜 물었냐고? 뭐냐고? 너희 혹시 어릴 때 그런 동화책 본 적 없어? 양치기 소년 얘기 알아? 거기 나오는데? 그거 안 봤나? 거기 나와 진짜로. 응? 거기 보면 양치기 소년이 뭐라고 외치잖아. 뭐라 외쳐? 마을 사람들한테 거짓말할 때 뭐 외치잖아. 아니지. 그렇지. 늑대가 나타났다 하잖아. 늑대가 낙타를 낳았다고. 그럼 낙타의 엄마는 늑대겠지. 뭐? 응? 그렇지 뭐. 그냥 헛소리 해봤어. 자, 번호가 안 보여. 필수 예제 9번 보도록 하자. 자, 모든 부분에서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자, 이 말 중요한 말이고. 그러니까 끊어지는 게 없어야 돼. 자, 그런 fx에 대해서 우리한테 식을 주지도 않았고 그래프를 주지도 않았어. 그냥 어떤 값들을 대입한 결과들을 줬어.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2가 나온다. 자, 근데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얘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럼 나머지 것들도 어떤 점을 지나는지에 대해서만 다 생각을 하면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5 나온다? 그럼 0, 마이너스 5. 그렇지. 그 다음 2,1. 그 다음 마지막? 그렇지. 2, 마이너스 3.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 4개는 확실히 지나. 이건 문제에서 가르쳐주고 있어. 자, 근데 이런 애가 fx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그 사이에서 근을 몇 개나 갖느냐 이 말이지. 자, 아까 했던 거 계속 똑같이 생각을 해야 돼. 자, 얘는 함수야. 그래프로 그려질 거고 한쪽을 0으로 바꿔주면 방정식이야. 근데 얘들들은 무슨 공통점이 있다? 방정식에서의 근이 함수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는 x축과의 교점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물론 방정식에서 근이 몇 개냐라는 문제지만 다시 생각을 하면 이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이랑 몇 군데에서 만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럼 그래프 그려보자. 뭐 사실 정확히 그리진 못하는데 점을 대충 찍어 보겠다는 뜻이야. 자, 문제에서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만 생각을 하라고 했고 우리한테 힌트로 준 것은 마이너스 1,2이니까 위에 있겠지. 그 다음 0, 마이너스 5니까 0, 마이너스 5 아래쪽에 찍히겠지. x가 0일 때 마이너스 5에 찍힌다는 뜻이야. 좀 적어줄까? 자, 그 다음 1, x가 1일 때는 1에 찍혀야 돼. 좀 진하게. 그 다음 마지막 x가 2일 때는 마이너스 3. 한 요쯤 되겠다.
자, 이 함수 그래프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찍은 지금 4개의 점 여기는 무조건 지나줘야 돼. 왜? 지난다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무조건 지나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걔는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 요 사이에서 x축을 최소한 몇 번 지날까? 이걸 지금 묻는 거지. 최대한 몇 번 지날까? 이건 우리가 대답할 수 없어. 왜냐면 그래프가 진짜 요상하게 생겼으면 진짜 갑자기 여기서 무수히 많이 만나다가 또 여기서 겁나 많이 만나다가 이거 어떻게 다 세? 더 많이 그릴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 말고 최소한 몇 번을 만날까? 자, 민지야, 일단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서 한번 볼 건데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야 돼. 끊어지면 안 돼. 최소한 x축을 최소 몇 번은 지나야 될까? 그렇지. 그냥 깔끔하게 가는 거. 한 번도 안 지날 순 없어. 자, 일단 그럼 최소 한 개. 자, 공준아. 그럼 0에서 1 사이. 요거 지나고 요거 지나야 돼. 그리고 끊기면 안 돼. 요 사이에서 몇 번 지날까? 최소. 그렇지. 가장 간단하게 그리면 된다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마지막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야 되는 녀석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까지 최소한 세 군데 x축을 최소 3번은 거쳐야 되겠지. 그럼 뭐야? 그것이 바로 실근인 거지. 답은 3개. 적어도 3개의 근은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래서 사이값 정리는 거의 100% 이 문제야. x축과 교점 찾는 거. 최소 개수. 그래서 너희가 크게 어렵지 않음을 계속 받아들여 주면 되겠다. 다음 단원을 좀 나갈까? 한 15분 남았는데. 조금만 나가자. 어차피 내일 또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속 단원이 마무리됐고 드디어 너희가 어릴 때부터 주워 들었던 미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게 되겠다. 미분 완전 처음 하는 건가? 오케이. 너희 코끼리 알아? 코끼리? 너희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알아? 아니지. 내가 단계별로 얘기해 줄 테니까 너희가 그렇구나 하면 돼. 자, 첫 번째 냉장고 문을 연다. 두 번째 코끼리를 넣는다. 세 번째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렇게 넣어 코끼리는. 자, 동준아 하면 이런 방식대로 한다면 길이는 어떻게 냉장고에 넣을까? 단계별로 얘기해 봐. 냉장고 문을 열고 길이 넣고 닫아요. 틀렸어. 왜 틀렸을까? 목을 접어요. 아니지. 자, 길이는 넣는 방법이 4단계로 설명돼. 첫 번째, 냉장고 문을 연다. 두 번째, 코끼리를 꺼낸다. 세 번째, 기린을 넣는다. 네 번째, 냉장고 문을 닫는다. 코끼리를 안 뺐잖아. 냉장고가 그래 크진 않은데 둘이 어떻게 같이 들어가? 넘어가야지. 연습 문제 넘어가고. 너희 동물의 왕이 누구라고 생각해? 응? 동물의 왕. 사자. 그렇지, 사자야. 동물의 왕은 사자야. 사자가 생일 파티를 했어. 모든 동물이 왕이니까 이제 다 온 거야, 다. 근데 한 동물만 안 왔어. 누가 안 왔을까? 아니야, 호랑이도 왔어. 킹콩도 오지, 왕인데.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돼. 민지야, 누가 안 왔을까? 뭐라고? 그렇지, 정답은 기린이지. 왜? 아니지, 냉장고에 갇혀 있잖아. 아직 안 꺼냈잖아. 그럼 못 오지. 어떻게 오냐. 너 또 진짜 맞춘 줄 알았네. 자, 60쪽 미분. 자, 우리가 미분을 하려면, 자, 미분이란 것에 대한 의미는 나중에 설명을 할 거야. 근데 먼저
미분을 하기 위해서는 미분 계수의 의미를 알아야 돼. 미분 계수. 근데 미분 계수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평균 변화율부터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이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자,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fx, y는 fx. 그리고 이번에도 특정 구간을 잡을 거야. 여기 x가 a. 그리고 여기 x가 b. 자, 그러면 이번에는 x가 변할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그 변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보는 거야.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자, 그러면 이 함수 fx 위의 점은 x가 a일 때 y의 값은 fx일 거 아니야. a를 대입한 결과니까. 그래서 이 점은 a, fa라는 점이 되고, 그러니까 이 점이 이 그래프를 타고 요 점까지 이동을 한 거야. 내가 지금 x가 a에서 b까지 변했다는 것은 이 점이 요 점까지 이동을 한 거야. 그래서 b, fb. b를 대입한 결과니까. 실제 문제에서 너희가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해서 나온 결과로 보면 돼. 자, 그래서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y는 얼만큼 변했을까? x는 이만큼 변했어, 지금. y는 x가 a일 때의 y는 fa였단 말이야. 높이를 보면 돼, 높이. 근데 그치, x가 b일 때는 y의 높이가 fb로 변했지. 그러면 이만큼 변했겠지, 이만큼. 자, 이거를 비율로 나타내는 게 이제 평균 변화율이야.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자,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x의 변한 만큼, 그걸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표현해. y의 변한 만큼 이렇게 표현하고. 자, 읽을 땐 너희가 델타라고 읽어주면 돼. 델타. 한글로 한번 써볼까? 델타. 자, 델타 x. 자, 의미는 x의 변화량. 여기선 증분이라고 보통 표현해. 증가한 분량이라서 증분이라고 표현하거든. 너희 그 차이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디퍼런스? 디퍼 뭐 그런 거잖아. 그래서 D, 알파벳 D가 이제 차이를 나타내는 델타 앞에서 따와서 이제 D인데, 옛날 그리스 로마 그 걔들 문자는 좀 다르잖아. A를 막 알파락하고 막 하잖아. 그래서 델타라는 것을 옛날엔 이렇게 표현을 했나 봐. 그래서 기호를 세모 이런 기호 써. 읽을 땐 델타 x라 읽어주고 의미로는 x의 증분, x가 변한 만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의 뜻은 x가 얼만큼 변할 동안 그때의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똑같은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자, x의 변한 만큼을 지금 그림에서 확인하면 여기 있던 x가 여기까지 갔으니까 지금 이만큼이 변한 것이고 얘가 바로 x의 변화량인 델타 x가 되는 거지. 자, 근데 실제 변한 만큼을 우리가 알아보자. 만약에 x가 2에서 5까지 변했어. x는 얼만큼 변했어? 그치, 3. 3이 어떻게 됐어? 늘어났어, 줄어났어? 줄어들었어. 그래서 x의 변화량은 3이 되는 거야. 자, x가 5에서 뭐 예를 들어 1이 되었어. 그러면 4 줄었으니까 x 변화량은 마이너스 4로 표현되겠지. 그러면 x가 a에서 b가 되었다. 그 변화량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주면 될까? 뒤에서 앞에 거를 빼면 돼. 2에서 5가 됐다는 말은 5 빼기 2 만큼 변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델타 x는 b 빼기 a 이만큼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델타 y, x가 1에 될 동안 y는 여기서 여기까지 변했는데 이만큼 변했고, 이걸 우리가 델타 y로 표현한다라고 했고, 이것의 실제 양은 fa였던 y가 지금 fb로 변했잖아. 그러면 또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것은 fb-fa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다 fb-fa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 표현법 한 개만 더 확인해 보자.
자, 그래서 우리가 x의 변화량은 b 빼기 a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식 잘 정리하면 b는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b는 자 마이너스 a 이항시켜보자. 그러면 델타 x 플러스 a란 것을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b 대신에 델타 x 플러스 a를 한번 대입해 볼 거야. 그럼 분모 여기에는 델타 x 플러스 a 대입하면 a가 빼지니까 다시 델타 x만 남겠지. 그 다음 f 괄호 빼기 fa. 자, 여기 b 자리에도 델타 x 더하기 델타 a를 넣어주면 돼. 근데 자리 바꿔서 이제 a 플러스 델타 x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 자, 그래서 요런 표현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거는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는 정의를 내린 거니까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주면 되는 부분이야. 이 받아들임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거가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래서 표현법으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자, 근데 이거가 오늘 처음 배우는 게 아니고 사실은 너희가 많이 했던 부분이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했을 거야. 뭐를 보고 뭐의 정의를 우리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라고 했지? 자, 이걸 구할 때는 우리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구했었어. 뭐라고? 그렇지, 기울기. 직선이 어느 정도 기울었냐를 숫자로 어떻게 나타낼까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개념이 이제 기울기인데 그거를 정의해 놓기를 자 생각해봐. 1번 직선, 2번 직선. 이걸 산이라고 치면 1번, 2번 중에 누가 더 가파른 산이야? 2번. 그렇지, 2번. 올라갈 때 여기 올라가기 더 힘들 거 아니야. 근데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진짜 산이면 이걸 각도로 우리가 그걸 구분을 해. 경사가 완만하다, 급하다 이런 식으로. 수학에서는 이 각도를 쓰지 않고 기울기라는 어떤 새로운 표현을 쓰는데 만약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 쳐보자. 여기는 0,0이겠지. 여기는 1,1. 여기는 1,1. 자, 그래서 1번 직선의 기울기를 기울기의 정의도로 한번 표현을 하면 x가 0에서 1만큼 변했대. 그럼 x는 1만큼 증가했지. y는 0에서 1만큼 변했어. 또 1만큼 증가했지. 그래서 기울기가 1이 되는 거야. 근데 2번 직선의 기울기도 이 정의대로 표현하면 x는 0에서 1만큼 변할 동안 y는 0에서 2가 되니까 2만큼 증가했지. 그래서 2.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도 기울기가 비교되고 이 기울기만 보더라도 우리는 어떤 직선이 더 가파른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야. 근데 지금 우리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그 과정이 똑같잖아. 두 점에 대해서 x가 얼만큼 증가했냐 그리고 그거에 따른 y는 얼만큼 증가했냐 그거잖아.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이 그래프상에서 의미는 그 두 점을 직선으로 이었을 때 얘를 p라 치고 얘를 q라 칠게. 자,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 PQ의 기울기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겠다. 평균 변화율은 그래서 뭐다? 기울기다.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 뒤에 미분계수는 우리 내일 또 더 하도록 하고 일단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그 다음 째 하도록 하자. 어제 혹시 어제는 아니구나. 지난주에 수업할 때도 6시부터 7시 10분까지는 쉬는 시간 없이 계속 했었어. 그렇지. 한 70분이니까 쉬기는 좀 애매하다. 시간이 좀 짧아져갖고. 아무튼 10분 쉬었다가 7시 20분에 우리 다시 하도록 하자. 10분 쉬자. 민지야 더워 혹시? 괜찮아?